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킴입니다. 와.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동입니다. 네, 지금부터 딱 한 종목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예, 지난주에 너무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지방 강연에, 서울 강연에 계속해서 했고요. 어제는 또 종방연이 있어갖고 또 밤새도록 술 먹고서 참석을 했습니다.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중 방송인가요? 제정신이 아직 아니시겠군요. 예, 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도 한 주간 금방 지나갔네요. 이렇게 이것저것 자료 수집하고, 지난 첫 시간에 너무 미흡했던 것 같아가지고, 많이 좀 준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소장님이 아니에요. 소장님이 아니시구나. 우리 형님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활이죠. 사실 요즘은 한국증권방송은 우리 이 대표께서 하도 보라 그래서 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 자꾸 이거 녹음 나가면은 욕먹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실망이 좀 너무 크고, 일단은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돈 버는데 도움이 정말 되는 방송들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래갖고요. 다시 요즘은 CNBC라든가 블룸버그 같은 거, 미국 방송 오히려 많이 보고 있고요. 나름 또 개인적으로는 사업도 좀 한번 해보자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사업 구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도 주로 보는 거는 CNBC에서 짐 크레이머가 하는 매드머니라는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제가 꼭 놓치지 않고 나중에 VOD라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갑자기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요즘 보면 미국에서 은행주를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회사가 은행이 있는데 짐 크레머가 45%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저는 사실 10%만 오르고 그래도 땡큐인데 45%나 이래갖고, 근데 또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고 은행주나 그런 은행은 제가 잘 몰라갖고 하고 있고, 요즘 또 일본 얘기 많이 워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펀드나 그런 거 갖고 있는 거 제가 좀 있고, ETF 좀 사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지 좀 관련 뉴스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하게 나가시는군요. 다음번에는 우리도 은행주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우리나라 은행주로 갈까요? 은행주는 우리나라 은행은 저는 약간은 재미가 없어 하는데, 그래도 하도 이렇게 은행주 얘기하고, 그래갖고, 예전에 저도 시티뱅크 이런 건 좀 샀던 적이 있는데, 요즘 별로 없거든요. 시티그룹 바꾼 이유는 제가 매매한 적이 없는데,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난주 말이에요. 친구분들이나 주위 분들을 좀 들어보신 분이 있대요? 그럼요. 우리 다운로드 보니까 주로 지인들이 다운로드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소장님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좀 들어보라고 어떠냐고 한번 반응 좀 들어보는데, 괜찮다는 소식,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예, 저는 사실 와이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거 하는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예. 근데 그리고 친구한테도 들어보라 그랬더니 바쁘다고 그러고 들어본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들어본 사람 없던데 와이프 얘기는 딱 이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생고생하고 하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하러 돈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와이프 여자든 그렇잖아요. 예. 이거 돈 얼마 갖고 올 거냐고. 그렇죠. 돈 안 되면은 하지 말라 그래요. 돈 안 되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오늘 따지려고 사실 왔어요. 이거 계속 할까 말까. 예. 아마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대표님. 그렇습니다. 대표님. 예. 주 소장님이나 저를 왜 도대체 이거 꼬신 거예요? 사실은 정말 안타까워서 이 방송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제 고객이 되기 전에 이미 깡통이 나서 제 고객이 못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유혹적인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100만 그렇죠. 원으로 네. 100억을 만들었다는 등. 이런 소리에 듣고 들어가서 깡통 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 안 되겠다. 내 고객이 되기 전에 없어지시니까 주식 개몽 프로젝트, 이 주식 개몽 프로젝트로 깡통 나지 말고 정말 현실적인 수익률, 그리고 돈을 벌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이 바닥에서 보니까 우리
주영님하고 우리 마영님이 마영님 이 두 분이 진짜 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진짜 돈 버는 사람하고 방송을 해야지만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하고 방송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시청자들한테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두 분을 꼬드겼습니다. 소장님은요? 넘어간 거네요. 예, 소장님은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뭐 우리 이승원 대표가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뭐 넘어간 거죠. 어쨌든 제가. 근데 돈 벌어서 같이 쓰자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로 방송에서 무슨 돈을 버는지 일단은 전 이해가 아직도 저는 안 되는데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 사실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15살인가 14살 때부터 처음으로 제 이름만 했던 계좌가 있었고요. 그때 매매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희 아버님이 다 결정하셨죠. 제 이름만 어찌 보면 차명이었죠. 어찌 보면 예, 예. 물론 근데 제 돈도 분명히 거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세뱃돈. 그런 건 세뱃돈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하여튼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미국에 제가 그 유학을 갔을 때인데 이 얘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재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론 이런 시간에 숙제를 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업 분석이라든가 뭐 주식 투자 의견 제출 이런 걸 하는 게 숙제가 있었는데 그 제가 어떤 회사였는지 까먹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그래서 주위 애들 친구 보니까 한국 애들 보니까 주식을 해봤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든 사람,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대충 쓰고 말이죠. 일률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눈치 보고 그랬더니 기업 속에 뭐 분석,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하고 제가 매주 의견을 딱 했죠. 그냥 딱 했더니 충격적인 게 C를 받았어요. C. 예, 그 레포트에. 그런데 보니까 교수가 쓴 게 그 차트 이렇게 얘기한 거를 했더니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얘기는 나중에 하니까 그런 거를 쓴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양 애들밖에 없었구나. 그런 거 쓰는 차트 보는 애들은. 네, 그리고 그런 걸 배운 적도 없는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지식 검색이 네이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위 형들이나 선배들 보고 살짝 베낀 거죠, 사실은.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보니까 그런 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왔을 때 혼자 주식을 이렇게 슬쩍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또 자꾸 주위에 사람 보면 증권회사 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너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막상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또 그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니까 책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예,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책을 한두 권 샀어요. 예. 또 사고 나서 또 보니까 또 그럴듯하니까 했고 그대로 해보니까 한두 번은 될까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또 깨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야, 이놈의 책은 다 필요 없다. 제가 딱 한 거죠. 그래갖고 정말 책을 다 갖다 버렸어요. 저는요 그때. 교과서대로 되면 그 책 쓰신 분들은 전부 다 부자 됐죠. 책으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책 팔아서. 아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책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면 그 책이 없고 예. 저자는 똑같은데 저자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책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 그 에디션이 바뀐 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한 게 책은 갖다 버려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혹시 예전에 이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진시황제가 말이에요. 혹시 참 다른 얘기지만 서한이라고 가보셨어요? 서한이요? 아니 서한에는 못 가봤어요. 예, 중국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진장 무덤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죽은 사람들 그 가드 같은 사람들 딱 해놓고 예. 있잖아요. 유명한 거 예. 있잖아요. 하여튼 갑자기 병마용. 예, 뭐 그런 거요. 근데 하여튼 그 진시황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석갱유라고 혹시 들어나 보셨어요? 그럼요. 그 분석행위를 모를까. 주 소장님은 모르는 눈치인데. 그게 하여튼 그 책을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때 도가인가 뭐 하여튼 전 기억이 저도 뭐 몇십 년에 태우란 얘기죠. 책을 다 뭔가 좀 아는 척 하시는데 그래 하여튼 그 책을 다 필요 없다는 거를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게 정말 주식 투자에 중요한 것은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라는 얘기를 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그때 제가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사업을 좀 벌써 어린 나이에 하던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도 보면 선배 중이나 아는 사람 중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도 잘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정말 자기가 사업할 만한 회사 사업할 때 투자할 것 같은 회사면 자기가 샀고 길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더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린 내용은
정말 저도 내린 그 당시의 결론이 벌써 20년, 15년 정도 됐는데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도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았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투자 전략가라든가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 그런 방송을 미국 것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도 그 저가 조금 주식으로 번 거는 친구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도 알아갖고 자꾸 어떤 주식 사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뭐 저도 밥 얻어먹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꼭 전화 와요. 예. 근데 요즘은 바로 그 다음날도 아니죠. 그 다음 바로 스마트폰을 다 봅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래서 딱 보면 하는 얘기가 야 이렇게 형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선배님. 예. 이거 말고 쌍뜸 안 오른 것 좀 가르쳐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개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맨날 안 오른 거 살려고 그래. 아,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가장 유명한, 가장 센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과 지금 최근에 가장 유명한 주식, 뭐 통신주가 오른다 그러면 SK텔레콤, 제일 잘하는 주식을 사면 되고, 불과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잘하는 현대차를 사면 됐었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제일 내리는 주식, 많이 내린 주식을 찾는다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의 최대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은 그 미국에 살고 그럴 때 보면 그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뭐 많이 떨어졌고,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낙폭과대? 예. 낙폭대에서 그 테크니컬 리바운딩 때문에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싸게 사자는 얘기를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 대표가 딱 보라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요즘도 가끔 보다가 같은 그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 나오면 아예 그냥 텔레비 부숴버리고 싶어요. 그거는 부셔버리고 싶으세요? 부셔버리고 싶어요. 혹시 제가 나올 때도 혹시 부시고 싶으신 거 아니었어요? 가끔 솔직히 이 대표 나오는 시간에 드라마 하고 그때 공부의 신인가? 예. 하여튼 집사람이 보자 그래갖고 몇 번 돌리긴 돌렸습니다. 내가 솔직히. 그래서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하여튼 저도 하여튼 이 대표한테 엮였지만 정말 그 주식 매매에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는 정말 제가 나중에 돈을 이걸로 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이 예. 방송을 통해서 포인트를 찍어드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케이블 방송이나 뭐 하는 기존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찍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청취자분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방송. 뭐 우리가 뭐 이거 갖고 떼돈을 벌자 이 뜻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정도,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뭐 그 길을 제시하거나 하여튼간 질 좋은 무료 방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서 우리 제목이 딱 한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걸 다시 들어봤더니 딱 한 종목으로 한 게 아니라 두 종목 했더라고요. 두 종목을 그때 뭐 하여튼 회사 얘기하다가 보니까 다 그냥 슬쩍 끝나 버렸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그렇게 SK하이닉스랑 현대 미포조선이었나요? 예. 근데 주가는 크게 뭐 오른 적은 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여튼 여전히 다들 관심 갖고 계신 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제시가 덜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현대미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UBS 창구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UBS 형님. 그분 없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많이 빠졌었다 그러면 굉장히 미안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UBS 형님 감사드립니다. 깔때기를 드리려고 그러세요. 치는 칠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뭐 하루 이틀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하자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심적으로 그런 저는 부담이 약간 됐다라는 당황스럽습니다. 깨알 자랑을 하셔갖고요. 그건 그렇고요. 이 대표님, 예. 하이닉스도 계속 관심? 예, 그럼요. 뭐 하이닉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관심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좀 모바일 시장, 이 모바일 디램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뉴스를 보면서 하이닉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들었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도? 왜요? 예.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샤오미 얘기했었잖아요. 레이저. 샤오미 얘기했었고, 근데 그 샤오미 뉴스에 의해서 이 모토로라 아시죠? 모토로라 알죠? 네. 몰라요. 그 친구가 모토로라. 예전에 모토로라 삐삐 시절에 네. 모토롤라라고 사서 갖고 왔는데 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토룰라라고 써있더라고. 모토룰라.
짝퉁이에요? 짝퉁을 사갖고 중국산 짝퉁을 샀던 거죠. 예전에? 예. 정말이에요? 예, 삐삐 시절에, 대학교 때. 그 시절에도 짝퉁이 있었군요. 그럼요. 그때도 중국산 짝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모토로라가 사실은 상폐가 됐잖아요. 그 구글에서 인수해갖고 이제 거래가 더 이상 안 되는데. 네. 이 모토로라 인수하고 나서 도대체 뭐 하나, 구글에서 뭐 하나 했더니 이번에 드디어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뭐 그전에도 드로이드 X 뭐 이런 거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 모토 X라고 해갖고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 나오더라고요. 모토 X요? 예, X? 모토 X요. 네. 그 보니까 그 모토 X가 이번 그 CEO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모토 X가 올해 한 10월 달에 출시가 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특징을 보니까 CPU가 2개예요. CPU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전력량 사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네. 네. 근데 그 CEO 얘기를 보게 되면은 CPU를 2개를 사용해갖고 안드로이드 폰의 문제가 이제 그 배터리가 빨리 단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CPU를 2개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CPU의 기계 자체가 2개가 들어가는데 예, 그렇죠. 메모리 자체가 그거 예. 뭐 하는 거 자체가 예, 그래서 2개가 들어가서 그 전력 사용을 뭐 획기적으로 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를 그래서 교체할 수 있게 해놨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열어서 교체하고 아이폰은 배터리 교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배터리 수명을 길게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가장 각광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특이한 거는 또 사용자 행동 예측 시스템. 그러니까 혁신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아이폰에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게 혁신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혁신이 그 모토 X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 근데 갑자기 소장님, 이 네. 대표님이 예. 모토로라에서 핸드폰 사업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만 계속하시고 갑자기 졸려주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런 근데 얘기하면.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제가 용팔이가 됐나요? 갑자기 태팔이 용팔이 이렇게 됐나요? 모토로라 8로 나오신 분 예,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네. CEO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애플과 삼성의 마진율이 더 이상 이 고마진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고마진이. 50% 정도 애플, 보면은 영업이익률 50%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즉 네. 10만 원에 팔면 5만 원은 걔네들이 뛰어간다. 네. 그렇죠.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이 애플과 삼성의 마진율이 50% 유지되지 못하는 정도의 가격에 네. 이 모토 X를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 구글 넥서스 7, 뭐 네. 아니면 이런 구글의 가격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모토 X의 가격이 한 400불에서 500불 사이가 되지 않을까. 400불이면 예. 상당히 싼 건데? 그렇죠. 엄청나게 싼 지금 거죠. 갤럭시 S4가 뭐 통신사 끼고 정가가 원래 한 89만 9천 원인데 네. 통신사 끼고서 뭐 799불 뭐 이렇게 지금 그 밑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모토 X가 무지하게 싸게 나오는 건데 뭐 성능은 잠시만요. 여기서 더 좋은 괜히 거죠. 그 공짜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공짜폰 진짜 공짜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아, 그렇죠. 그거랑 그 가격으로 혹시 비교하실까 뭐 근데 400불 이제 수준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샤오미도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자체를. 네. 핸드폰을 못 만드는 게 지금 모바일 디램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모토 X 같은 이런 저가지만 네. 사실은 그 기능은 절대적으로 갤럭시 S4 이상이니까 고가. T4에다가 그 슈퍼 엔진을 다룬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 가격은 T4지만 네. 엔진 자체는 저도 언론 그랜저가 될랍니다. 이 그랜저 예, 엔진을 그렇죠. 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저가 핸드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겉에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그 안의 성능은 대단하다라는. 예, 예.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 확산이 네. 시간이 질수록 정말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HTC에서 만든 원 있지 않습니까? 원. 그것도 지금 디자인 봤더니 디자인 아주 아, 새끈. HTC1은 제가 좀 아는데 예. 그게 엄청 미국에서 히트를 칠 뻔했었는데 예. 결국 히트를 못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그것도 역시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던데. 예, 예. 그때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욕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그 HTC 회장이. 왜요? 그 삼성전자에서 그 아몰레드 패널을 주지 않아갖고 자기네들은 그 물건을 만들고 싶었는데 패널 공급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 공급 부품 산업이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HTC가 예. 삼성전자 부품 빼버리고 그리고 HTC도요? 예. 그래서 원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원이 디자인이 아주 새끈하게 빠졌어요. 패널도 그렇고 이번에 모바일 디램도 마찬가지 수요 예. 공급 부족으로. 근데 이 원도 지금 그 모바일 디램이 부족해서 지금 500만 대밖에 못 팔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갤럭시 S4가 뭐 1000만 대에 비해서는 뭐 절반밖에 못 팔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500만 대밖에 못 만든 이유가
공급 부족이다. 모바일 디램 공급 부족이다. 지금 모바일 디램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70%밖에 안 돼요. 지금 공급이. 그렇죠. 달라고 아우성인데 줄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모바일 디램은 지금 뭐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조차도 4월 11일자 대만 IT타임스 그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 4월 그 삼성전자조차도 모바일 디램에 대한 그 외부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드는 본인들 자체도 그 공급 부족에 그렇죠. 쇼티지가 완전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모바일 디램 좀 만들면 돈 벌겠네. 그렇죠. 근데 뭘로 만드시게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포화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네. 이 스마트 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스마트 기기 시장이 확대된다는 얘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죠. 주가는 올라갈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저가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 이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 전략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점에 좀 우려가스럽고 그러나 그렇다면 이 부품주들이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나 부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마켓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마켓 볼륨이 커지는 거라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SK 하이닉스. 네. 이 SK 하이닉스가 뭐 매출 뭐 간단합니다. 반도체 100%잖아요. 그렇죠. 매출 구성 필요 없습니다. 뭐 그 안에서 뭐 낸드 플래시냐, 뭐 모바일 디램이냐, 그냥 일반 디램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건데. 그렇죠. 온리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예. SK 하이닉스가 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모바일 디램 시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 결론은 버킹검. 이 시장에 그게 아니라 결론은 것이다라고. 결론은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도 약간 거기에 뭐 동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자꾸 샤오미 폰 얘기하니까 저는 그러면 태블릿 얘기 좀 해드릴까요? 태블릿? 예, 한번 태블릿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태블릿 PC도 다들 쓰시죠? 그럼요. 네, 태블릿 PC 요새 뭐 젊은 층에서는 거의 대부분 쓴다고 봐야죠. 늙은 소장님은 못 쓰세요? 저도 태블릿 뭐 아이패드 2죠. 예, 아이패드 2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닌데. 그렇습니까? 컴맹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좋더라고요, 쓰기. 예. 저기 우리 대표님 못 쓰세요? 저도 아이패드 씁니다. 아이패드요? 예. 저는 그러면 갤럭시를 써야 갤럭시 시리즈를 써야 삼성전자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딴 얘기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이 4명인데 4개가 있어요, 4개. 그래서 아이패드 2개 있고 갤럭시도 하나 있고 소위 중국 거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4개가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태블릿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거.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니까 월마트라고 또 아시죠? 월마트 가보셨죠, 주사님? 그렇죠. 우리 마용님은 당연히 글로벌하게 노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이 상계동에도 월마트가 있는데 월마트가 우리나라에도 달 월자 써갖고 월마트. 아니 우리나라에도 제가 기억에는 한 10년 전인가 들어왔다가 다시 철수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강남에 어디 있었는데. 들어와서 쫓겨났죠. 근데 문제가 이번 주에 말이죠. 바로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 미국 월마트에 새로운 강자가 또 등장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IT 업계에서는 뭐냐면 앞서 이제 샤오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에 또 영어로 보면 하이센스고요. 중국말로 하면 하이싱이라는 것으로 하이싱이라고 제가 발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하이싱이라고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텔레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TV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보면 하이어나 이런 거 같은 건데 따로 보면 중국에 TV가 뭐 있겠냐 하겠지만 지난번에 CES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하잖아요. 거기서 100인치 넘는 UHD TV를 얘네들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좀 실력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그냥 낙가마 아니네요. 낙가마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장모님이 하이얼 TV 속아오셔갖고 사셨는데 완전 실망해갖고 예전에. 그건 5년 전. 5년 전 얘기죠. 그쵸. 요즘 그런 얘기하면요. 중국 인구 15억이 이 대표님 잡으러 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갑자기 아까 자꾸 말을 끊어갖고 근데 보면 스마트폰 얘기하셨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스마트폰에서 중국 메이커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9% 10%였거든요. 요번에 지금 발표한 거 보셨어요? 50%예요. 그렇죠. 50%가 되더라고요. 50%예요. 2억 대가 넘게 팔렸는데 중요한 건 중국 인구가 거의 15억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2억
그때 수준밖에 안 팔린다는 거죠. 삼성이 물론 1등 했지만 17%인가 그렇고, 예. 1000만 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 엄청 광고했잖아요. 홍보했는데, 보면 그때 또 재미나는 건 L전자가 요즘 주가인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0.1%예요. 10만 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의외로 그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못 중국이나 가네요. 좀 이제 가겠죠, 이제. 하여튼 예.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중국이 엄청 제품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말을 자꾸 왜 끊어요. 예, 죄송합니다. 집중 좀 해보세요. 예. 월마트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센스 아.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나는 것이 넥서스 7이 작년 처음에 250달러 했다가 요번에 내려갖고 199달러에 기본형에 팔고 예. 있거든요. 예. 16기가짜리 파는데 예.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문제는 요번에 나온 그 바로 하이센스에서 나온 세로라는 제품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 프로라는 거 있는데 프로가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예, 비쌀 프로. 것 같잖아요. 예. 프로가 넥서스 7의 스펙을 똑같이 가고 있고요. 오히려 카메라가 뒤에도 달려있어요. 오. 넥서스 7은 앞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스카이프 이런 거 하라고. 아, 스펙이 더 좋다는 네, 그래서 얘기죠? 하나가 뒤에 더 있고요. 어.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150달러에 나왔습니다. 150불이요? 네, 150달러. 우리나라 150 돈으로 16만 원 네. 수준이네요. 근데 17만 원? 작년에도 이런 게 네. 있었는데 작년은 워낙 좋았겠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했고 사실 저도 지금 하나 쓰고 있는 걸 작년에 120달러인가 130달러 샀는데 엄청 후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중국 건데 제가 그거 봤는데 엄청 후져갖고 못 쓰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안 되면 버릴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예. 아직까지 되고 있으니까 쓰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149달러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아까 프로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 낮은 단계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 예,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건 LT라고 써 있어요. 그 예. 제품에 써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거 쏩니다. 제가. 150불이었으니까 한 75불? 아, 75불? 100불? 반 절반 75불. 100불 저는 100불. 예, 저는 딱 정확히만 하면 무조건 예. 점심 그냥 뷔페나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예. 아, 주소장님 약간 아까워요. 99달러 되겠다. 아, 저만 네, 좀 일단- 들쓰시지. 아, 걔네들도 그렇죠. 똑같구나.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39만 9천 원 이렇게 팔듯이 예. 99불에 파는구나. 사양이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예.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픽셀 예, 수가 약간 좀 작아요. 예, 작아갖고 이게 게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데 요즘 고생할 때. 근데 보통 웹서핑하고 영화 이런 거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가 그 배터리가 있죠. 낮아요. 그래갖고 조금 4시간 정도밖에 못 쓴다고 아이, 합니다. 4시간이면 예. 그거 못 쓰겠다, 라이트는. 아, 여하튼 근데 예. 그 집에서 많이 쓰죠. 그거 모르셔서요? 그 아이패드 쓰는 걸 얼마 전에 조사했는데 예. 미국 사람들이랑 영국 사람 조사했거든요. 예. 제일 많이 쓰는 장소가 침대입니다. 침대. 아, 그렇죠. 침대 예. 쓰는 사람이 47%예요. 그렇죠. 바깥에서 나간 사람이 많이 조사하셨네요, 우리 마영님. 전 제가 조사했다기보다는 TV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IT 뉴스 채널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그런 채널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예 베스트 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그래요. 그런 거 제가 많이 보죠. 재밌으니까. 여하튼 그래서 문제가 그리고 이제 기가 수가 아까 거는 16기가 이건 이제 4기가 이런데 16기가 4기가 의미가 없는 게 여기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어허. 제가 알기엔 넥서스 7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넥서스 7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넥서스 7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죠. 네. 근데 얘는 그걸 또 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우, 대박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그리고 IT 블로거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블로거들이 막 안 좋게들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예. 되게 미국 사람들도 센 사람도 있는데 이 센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블로그에 직접 유튜브 만든 걸 봤더니 지금 199달러, 300, 400달러가 넘는 아이패드 미니 사는 사람은 스탑하라는 거예요. 당장 스탑. 그리고 월마트에 가보고 결정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허. 그만큼 이 제품이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넥7이 신형이 7월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훨씬 더 좋은 스펙이 나오겠지만 가격이 199가 아니라 그보다 아래로 언더 199 그래서 150달러 부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태블릿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앞서 말씀하셨던 이브데이퍼가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도체나 이런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 잠깐 끼어들어 보면은 생각나십니까? 우리 20년 전만 하더라도 286, 386 세대 컴퓨터 한 대에 거의 뭐 200만 원. 비싼 거 300만 원. 그 비싼 컴퓨터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대, 뭐 20만 원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때 물가 20년 전 그 비쌌던 시절에서도 100만 원은 기본이었고요. 200만 원, 300만 원 했던 컴퓨터가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20만 원대라면 당연히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그때 20년 전에 컴퓨터 처음 샀을 때 제가 20년이 넘었나? 그럼 그 200만 원이 네. 지금은 뭐 진짜 그때, 1000만 원이 될 수도 그때 있다는 거죠. 250만 원 주고 그 486 DS50인가? 그 8메가 껴갖고 메모리 8메가 껴갖고 그때 당시에 지금 뭐 8기가가 아니라 8메가죠. 8메가. 그렇죠, 8메가. 기가가 아니라 메가 그 맞습니다. 250만 원 주고 샀었는데. 그래갖고 다들 자꾸 끼어들으시는데, 말을.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전략가들이 반도체, IT 이런 거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사라는 얘기, 도시바 이런 얘기 하는 거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소장님. 저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건 좀 알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 있잖아요. SK하이닉스. 펀더멘탈이 정말 그렇게 좋아지는지,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정말 정말 많이 사도 되고 예전에 하도 이게 현대전자 시절이었나요? 그렇죠. 날아갔던 회사잖아요. 그 당시 그 얘기 좀 정말 이게 펀더멘탈이 말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 당시 현대전자죠. 현대전자에서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면서 망할 때는 솔직히 까치담배라 그러죠. 까치담배 가격 100원대. 까치담배가 뭐예요? 까치담배. 그러니까 그 담배를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영님은 모범생이어서 그렇죠. 까치담배 모르셔. 담배 한 값으로 파는 게 아니라 담배를 두 까치, 한 까치, 아니면 세 까치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던 시절이, 물론 지금도 팝니다만, 그 가격밖에 안 돼서. 지금이야 뭐 3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고가주에 해당이 되지만 하여튼간 100원짜리 하이닉스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 3만 원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게 사실 증권사 뭐 평균 뭐 EPS 해갖고 3,150원 해갖고 37,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뭐 이렇게 얘기를 놨는데 뭐 1분기에서도 뭐 매출이 2조 7천억, 영업이익 3,100억. 2분기에서는 뭐 매출이 3조 3천억, 영업이익이 7,450억 정도로 뭐 1분기 대비 2분기는 뭐 10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요라고 한다면 올해만 하더라도 매출 13조에 뭐 영업이익이 2조 7천억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보편적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는 지겨워. 그렇죠. 지겨워. 머리에도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11년에 하이닉스의 3만 원, 2012년에 하이닉스의 3만 원은 상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3년에 3만 원 하이닉스는 여전히 바닥권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은 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사는 겁니다. 1년 전, 2년 전에 3만 원에 사셨던 분은 전부 다 상투 가격이기 때문에 막 머리에 진절머리가 나죠.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사셨던 분들 과거 다 상투였어요. 100만 원 근처에서 사셨던 분들. 100만 원 근처에만 사면 그냥 물렸지, 맨날.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들이 때를 잘못 샀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100만 원에 사셨던 분들은 바닥권에 사셨다라는 거죠. 지금 뭐 15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 때를 잘못 사셨기 때문인데 이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말 좋은 때라는 거죠. 3만 원이 상투 가격이 아니라 여전히 바닥권 가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앞에 실적 전망해 드렸었는데 그걸 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아마 20조째 초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럼 무지하게 싼 거네. 그렇죠. 올해 실적 추정치만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 나오는 부분만 놓고 보면 정말 달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리는 말? 그렇죠. 달리는 말. 달리는데 저는 솔직히 평지를 달리면 재미가 없어서 주식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말이죠. 내리막을 달리면 안 되고 오르막을 달리면 내리막일 때 속도가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돼 왔는데요. 이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 대표님. 우리가 팟캐스트에 올라간 게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올라갔잖아요. 아이튠즈나 안드로이드 있죠, 팟빵 이런데 이런 데서 다운받은 분들 많아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인분들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우리 지금 지인들 위한 방송하고 있어, 지인 방송.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들으신 것 같던데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끼리는 좀 알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가 이번에 그 카카오 페이지 있잖아요. 네. 카카오 페이지 딱 한 종목에 네. 무료로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아. SK 하이닉스 관련된 자료를 네. 제가 무료로 네. 싸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고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네. 카카오 페이지 아마 방송하고 아마 같이 나갈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에 그 SK 하이닉스 딱 한 종목을 검색하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편은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난주에 딱 한 종목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검색되나요? 이제? 검색됩니다. 아 이제 돼요? 저도 안 네, 해봤는데.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네,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는. 아 그리고 또 그 뭐 카페도 만드실 거라면서요? 예, 지금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네이버에도 카페를 좀 만들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좀 제가 일이 있어갖고 카페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카페 네이버에다 카페도 한번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 소장님 또 특별히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공주파 방송, 케이블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다양한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리는 그런 방송 쪽으로 추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최소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긍이 가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걸로 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제목을 또 잘 정해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방송 들을 수 있게. 청취자죠, 청취자. 아, 예, 시청자분들이요. 잘 들을 수 있게 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